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3년 차 실전 주식 투자자이자 퀀트 전략가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의 바람돌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주제, 바로 재활용 플라스틱 산업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데이터와 논리로 딱 하나 입증해드릴 명제가 있습니다. 이게 더 이상은 그냥 보기 좋은 착한 ESG 테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구조적이고 필연적인 성장을 앞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산업이라는 거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솔직히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요. 저 역시 예전에는 그저 친환경, ESG 이런 타이틀만 보고 테마성으로 접근했다가 꽤나 뼈아픈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에 대한 철저한 확인도 없이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베팅을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실수에서 배워야 하잖아요. 지금의 ESG, 특히 이 플라스틱 재활용 섹터는 과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기업이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제가 강제하는 절대적인 필수 요소로 진화했어요. 우리 같은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요. 이건 기대 수익률, 즉 expected value의 확률값이 비약적으로 점프했다는 뜻입니다. 1650만 톤.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게 2030년까지 예상되는 글로벌 재활용 페트 수요량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시장 분석가들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려낸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새로운 규제들 때문에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사들여야만 하는 정말 확률이 매우 높은 확정적인 미래 수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수요 폭발의 초입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오늘 분석을 이끌어갈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핵심 요약부터 시작해서 매크로 규제 환경, 경제성의 변화, 그리고 마이크로 관점에서의 SK케미칼 분석, 마지막으로 결론과 액션 플랜 순으로 쭉 짚어보겠습니다. 항상 그렇듯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요약입니다.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보시죠.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인데요. 예전에는 이 재활용 플라스틱이 새 플라스틱에 비해서 가격도 비싸고 품질은 오히려 떨어지는 그냥 기업들 이미지 관리용 비싼 대체제쯤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달라졌어요. 각국의 법적 규제, 그리고 지정학적 변화들이 딱 맞물리면서 이제 재활용 플라스틱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법적 필수품으로 격상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우리 투자자들에게 극도로 유리해지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 매크로 규제 환경입니다. 법이 어떻게 확실한 수요를 강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유럽이 이 거대한 체스판의 룰을 세팅하고 있는데요. 당장 2026년 8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이때부터 유럽의 포장재 규정인 PPWR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30년부터는 모든 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사용이 아예 의무화가 되고요. 2040년에는 운송 포장의 70%가 재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자, 이걸 확률론적 사고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이 수요의 증가는 변동성 심한 경제 사이클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법으로 딱 못을 박아버린 입법적인 확실성이라는 겁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이런 류의 확실성은 정말 흔치 않죠? 근데 이게 유럽만의 얘기냐? 절대 아닙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행보를 한번 보시죠. 중국 역시 쌍탄 전략, 그러니까 탄소 피크와 탄소 중립 목표를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 해외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걸 시작으로 해서 2025년 말까지 택배 업계에서 비분해성 포장재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등 굉장히 치밀한 타임라인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쉽게 말해 글로벌 시장의 양대축이 순환경제로의 편입을 기업들에게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겁니다. 세 번째로 경제성의 변화입니다. 채산성이 어떻게 역전되었는지 짚어볼게요. 저는 이 부분이 경제학적으로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예전에는 석유 화학 원료로만 이른바 버진 플라스틱이 너무 저렴했어요. 반면에 재활용 플라스틱은 일일이 수거하고 분류하는 비용 때문에 턱없이 비쌌죠. 근데 최근 중동 분쟁, 특히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랑 이 신재 플라스틱 가격을 확 밀어 올려버렸습니다. 반면에 재활용 페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버진 플라스틱과 재활용 플라스틱의 경제성, 즉 손익분기점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중동의 그 긴장감이 오히려 친환경 플라스틱의 수익성, 청신호를 켜준 아주 기막힌 촉매제가 된 셈입니다. 네 번째, 마이크로 관점에서 SK케미칼을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된 밸류체인 승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식음료, 화장품, 가전제품, 심지어 자동차 내외장재까지 정말 수많은 전방산업의 글로벌 기업들이 재활용 플라스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B2B 다운스트림 수요가 이미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확보되어 있고 또 다변화되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급자 입장에서는 팔 곳이 널렸다는 뜻이죠.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기술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화학적 재활용, 그중에서도 해중합 기술입니다. 기존에 그냥 물리적으로 부수고 녹이는 방식은 품질 저하가 너무 심해서 식품이나 화장품처럼 안전이 중요한 포장지에는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분자 단위로 완전히 쪼개서 새 것과 똑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이 화학적 재활용이 필수적인 겁니다. 여기서 SK케미칼은 2023년에 중국 슈에사를 인수하고 울산에 재활용 혁신센터를 구축하면서 이 거대한 진입장벽을 선제적으로 돌파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채널의 핵심 철학 다들 아시죠? 내 돈은 내가 지킨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장밋빛 전망만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무조건 우선이에요. 사실 이 화학적 재활용이라는 게 기술적 난이도랑 비용 장벽이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흔하게 쓰이는 PE 소재 1kg을 단량체로 쪼개려면요, 무려 800도에 고열하고 300만 줄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엄청난 운영 비용과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다시 생각해보면 역설적으로 이 거대한 리스크랑 진입장벽을 뚫어낸 극소수의 기업만이 결국 살아남아서 시장을 독식하게 될 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용증권의 분석 리포트를 보면 이 점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2030년 글로벌 수요가 1650만 톤에 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글로벌 규제나 그 까다로운 식품 안전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급은 전체 수요의 겨우 40% 수준에 불과할 거란 전망입니다. 수요는 이렇게 폭발하는데 제대로 된 물건을 댈 수 있는 회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밸류체인 전반의 준비를 이미 마친 SK케미칼 같은 선도 업체들에게는 막대한 초과 수익, 즉 엄청난 알파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적 기회가 쫙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액션 플랜입니다. 늘 그렇듯 위험과 보상의 밸런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강력한 글로벌 규제라는 이 거대한 촉매제가 확실한 수요를 견인하고 있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히려 재활용 플라스틱의 경제성을 역전시켜버리는 놀라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장을 선점할 아주 유력한 자산으로는 밸류체인을 이미 다 구축해둔 SK케미칼을 꼽을 수 있겠죠. 다만 그 고도의 화학 공정에 수반되는 막대한 에너지 비용과 높은 기술적 진입 장벽은 우리가 반드시 지속적으로 트래킹해야 할 핵심 리스크 팩터입니다. 이 객관적인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맞는 기대 수익률을 꼼꼼하게 계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의 핵심 철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Process over Outcomes.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면서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마십시오.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바로 올바른 의사결정 과정 그 자체입니다. 철저한 데이터와 객관적인 리스크 평가에 기반한 훌륭한 프로세스만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자본을 지켜주고 장기적으로 우수한 수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자, 유럽의 강력한 규제가 진짜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거대한 순환경제의 사이클에 올라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값비싼 구시대의 플라스틱에 머물러 계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